저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 웨비나를 했던 건 사실 오늘이 두 번째예요. 그간에는 그때그때 이제 그 시연이나 설명을 요청하셨던 분들을 좀 그룹핑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지난번에 제가 첫 번 하고 나니까 좀 시간 내에 좀 많은 이론적인 내용을 좀 전달하려다 보니까 시연이 좀 부족했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오늘은 하드카운트 제품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시간은 어차피 오늘의 목적은 하드카운트가 나한테 쓸모가 있는 도구인가 판단 정도 하고, 그 판단이 있으면 저희가 뭐 무상 트라이얼이라든지 조금 더 깊게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목적이라 뭐 모든 기능을 다 훑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상 그 종료 시간은 한 40분 정도 될 것 같고, 혹시 그 웨비나에 여러 한계가 있지만 혹시 Q&A가 가능하다면 질문 한두 개 정도 소화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도 좀 이제 그 좀 백그라운드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하드 카운트 소개, 그리고 오늘 하드 카운트 시연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어떤 통계적 그 이론에 대해서 가볍게 한 10분 정도 짚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그 하드 카운트는 데이터 분석 툴이에요. 그러니까 장르적으로는 애널리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하드 카운트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 고객은 사실은 기능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도구를 가지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라, 그 이 저희 도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 히어로라는 것은 약간 뭐 좀 그 코믹한 표현이고, 좀 데이터 역량, 활용 능력이 좀 그 증진될 수 있는 툴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바람에서 이 그림으로 그 오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IDK 스퀘어드라는 회사고, 그 증강형 데이터 분석 도구를 만들고 있어요. 오그멘티드 애널리틱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만든 얘기는 아니고, 뭐 가트너라든지 그렇게 좀 테크 분야의 더트 리더십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한 4, 5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기존의 애널리틱 툴이라는 것이 그 두 가지 분류로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초보적인 시각화 기능만 있는 툴, 그리고 좀 테크나 통계나 분석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좀 어려운 툴. 그래서 이제 이 두 세계 사이에 간극이 너무 높아서 이 간극을 줄여야 되겠다 해서 고급 기능을 툴에 담되, 다만 그 사용자층은 그 이제 데이터에 대한 좀 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툴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큰 모순이 발생하죠. 그죠? 데이터에 대한 기초적인 역량이 없는 분이 고급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모순인데, 그 모순의 괴리를 좀 기술로 풀어낸 것이 이제 오그멘티드 애널리틱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큰 차별점이라고 하면, 그 이렇게 수동 분석보다는 좀 자동 분석으로 패턴을 찾아주는 기능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이제 툴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좀 자연어 형태로 해서, 이게 이제 어떤 시각화의 문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우리 일상의 언어로 좀 그 분석에 대한 요청을 하고, 그리고 분석 결과 역시 이게 해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자연어로 좀 주요한 패턴을 설명하는 그런, 뭐 어려운 말로는 이제 뭐 내추럴 랭귀지 쿼리,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고급 분석 기능들을 좀 일반인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든 툴이 하드 카운트다. 그래서 그런 차별점 중심으로 좀 이따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쉽게도 오늘은 그 아주 뭐 그 저희 하드 카운트의 스마트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자동 분석 기능에 초점을 맞출 것은 아니고, 좀 EDA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 자동 분석 기능은 그 마지막에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 짚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이런 거 그 뻔한 얘기들은 좀 넘어갈게. 뻔하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기존의 이제 분석 도구의 한계를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데이터 잘 활용해서 문제 해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저희의 비전이고 방향일 뿐이지 이게 중요하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걸 자세히 넘고 넘어가진 않겠습니다. 하트 카운트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기능이 모든 사람한테 소용에 닿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대시보드나 BI는 그 많은 부분 이 왓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지표들에 대해서 무슨 일이 발생했나에 대한 어떤 과거에 대한 사건에 대한 요약이고요. 여기에는 사실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팩트니까 지난 분기에 그 주요 상품 카테고리별로 매출이 얼마였다는 것은 사실은 팩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왜 매출이 떨어졌는지, 왜 어떤 상품은 아웃퍼포밍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할 텐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분석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Y와 관련된 것들은 어떤 매출 또는 주요 지표의 차이를 가지고 오는 요인이 뭔지를 분석해 두는 것이고 또 차이 분석이라는 것은 상품이든 아니면 매장이든 아니면 뭐 사람이든 좀 하이 퍼포밍한 그룹과 좀 로우 퍼포밍한 그룹 간의 어떤 특성 차이를 저희가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기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뭘 바꿔야지 지표가 개선되지를 찾기 위해서 하우에 대한 분석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EDA와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좀 파워풀한 기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 플랫이라는 기능인데 그걸 통해서 사실은 저 뭐 요인 분석, 차이 분석 저런 것들을 사실은 본인이 가설을 잘 수립할 수 있고 그 데이터 도메인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저런 통계적 분석 도움 없이도 충분히 EDA를 통해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뻔한 얘기는 오늘 좀 스킵하고 그 실습 중심으로 진행할 텐데 그 EDA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 아주 이제 전통적인 그 분석 통계 그런 그 텍스트북에 보면 보통 분석을 좀 몇 가지 장르로 나누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술 분석이라고 해서 여기서 기술이라는 것은 묘사하다의 디스크라이브의 기술인데 데이터 특성과 모양을 이렇게 요약하는 것, 뭐 평균 합 비율이 되겠죠. 그런 것이 있고 탐험 분석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이게 접근이 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이렇게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는 도구가 그 일반이 접근하기 어려워서 근데 최근에는 데이터 시각화 도구가 좀 보편화됐고 각각의 장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좀 엑셀에 담겨 있던 그 숫자와 문자를 좀 시각화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패턴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결국 사람은 패턴은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출발점이고 그 사람의 패턴 인지 능력이 가장 뛰어난 시각적인 어떤 기능을 통해서 좀 쉽게 빠르게 질문을 던지고 그거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작업이 탐험적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는 EDA라고 하는 것이고 그냥 영어로 탐험적 데이터 분석의 앞글자를 따온 것이고 분석의 여러 가지 이제 맥락들과 그 행위들이 있는데 EDA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모델링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데이터에 담겨 있는 어떤 그 보편적인 패턴을 어떤 규칙으로 담아내는 그 작업 이외의 모든 분석 행위가 EDA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의 모양과 구조를 검사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의 품질 일수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요 관점으로 그 데이터를 요약해서 어떤 정량적인 비교를 하고 시각화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인데 가설을 검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호기심의 눈으로 데이터를 보다 보면 여기서 또 이제 가설을 수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설을 수립하고 그 가설을 조금
모형에 담고 싶다 할 때 그 좀 모델링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이고요. 그 오늘 뭐 그 데이터를 2대2 하려다 보면 뭐 이제 기본적으로 그 상관관계 분포 보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냥 리프레시 차원에서 상관관계를 그냥 가볍게 짚고 넘어갈게요. 뭐 상관관계가 그래도 일반인의 일상의 언어에서 회자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해하기 쉽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 커피를 마신 잔수와 그 다음날 내 시험 성적 점수 간에 저런 관계가 있으면 강한 관계가 있다. 그걸 이제 굳이 통계적으로 그 수치화한 것이 R이라는 그 correlation coefficient 그 상관계수인 것이고 0.96이라는 걸 보고 아 1이면 거의 완벽한 상관관계겠구나. 우리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 오른쪽 가장 바텀에 있는 차트처럼 어떤 선형적인 패턴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상관계수가 0이 나오고 두 개의 변수, 여기서는 커피 그리고 시험 점수 간에 어떤 선형적인 관계가 없구나 우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번의 왼편에 있는 그 포물선 차트만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면 이 경우에 R을 계산하면 그러니까 상관계수를 계산하면 0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사실은 선형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지. 이게 사람은 사실은 그 뭐 패턴을 인지할 때 이게 직선적인 관계를 좋아하지만 곡선이 이렇게 하나만 있다면 우리 얼마든지 이게 현실에서 유용한 해석이 가능하겠죠. 어떤 얘기냐면 일정 수준까지는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시험 성적이 좋아지다가 그게 이제 이 차트에선 5잔인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더 마실수록 그 좀 상태가 좀 뭐 너무 각성이 되어서일 수도 있겠고 시험 점수가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비선형적인 관계인데 아주 해석이 아주 명쾌하고 그 활용도도 있는 그런 비선형적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상관 계수라는 도구를 우리가 이런 차트 플롯해서 들이대면 0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그냥 직선적인 패턴이 없다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여기서 그 과한 해석은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렇습니다. 오늘 EDA를 하면서 이런 데이터의 어떤 분포 어떤 대표값 그런 얘기들을 할 텐데 요 정도 얘기를 하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퍼센타일 정도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이제 그 퍼센타일은 사실은 정말 유용한 어떤 그 통계량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그걸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한데 저희가 오늘 하드 카운트 2대1을 하면서 퍼센타일과 빈을 좀 많이 활용할 거라 그냥 정의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그 어떤 특정한 관측값이 이게 이제 어떤 뭐 사람인 경우엔 사람의 소득 뭐 키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뭐 매장 상품인 경우에는 매출 그러니까 어떤 우리 관측값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측정값 숫자가 특정 퍼센타일이라는 얘기 예를 들어서 이제 내 키가 우리 반에서 80번째 퍼센타일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어, 내 밑으로 80%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다른 그 레인지를 갖는 숫자들이 다 정규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출이 있고 매출이라는 값이 있고 또 여기는 이익이라는 변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두 개는 분명히 레인지가 다를 텐데 이때 이제 매출과 이익을 퍼센타일로 전환하면 이제 비교가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매출 1,000만 원과 이익 10만 원이 그 비교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매출 1,000만 원이 80번째 퍼센타일이었고 이익 10만 원은 90번째 퍼센타일이었다 하면 이게 이제 비교가 정규화되니까 이익이 10만 원이고 90번째 퍼센타일이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이익 수준이구나. 이렇게 그 서열로 표현이 되니까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고, 우리가 이제 뭐 신문 지명 같은 데서 소득 1, 4분위, 2, 4분위, 3, 4분위 이런 것이 퍼센타일의 어떤 파생된 개념인 쿼타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분포 뭐 이런 시각화 내용 다 넘어가겠고, 바로 그 시연으로 들어갈 텐데, 지난주에는 좀 더 이것보다 심플한 데이터셋을 했어요. 왜냐하면 좀 시연보다는 좀 그 장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근데 오늘은 좀 변수가 많은 상대적으로 그 데이터셋을 가져왔고, 혹시 그 3년 전인가 그 팩트풀리스라는 그게 이제 영어 팩트풀리스를 그대로 한글로 번역한 책이 나왔었는데, 그게 한스 로슬링이라는 그 유명한 그 교수, 유럽의 교수님의 이제 자제분이 쓴 책인데, 아마 접해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한스 로슬링은 이제 테드에서도 이렇게 그 어떤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 시각화가 어떤 우리가 세계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어떤 그런 각성을 가져와 주신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예전에 그 테드에 사용했던 데이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국가별로 연도별로 기대 수명, 그리고 여성 1인당 그 자녀 수, 그리고 인구, 해당 시점의 인구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국가를 대륙 개념으로 나누었고요. 그리고 1인당 소득 수준, 그리고 이제 차일드 모텔리티는 뭐 통상 유아 사망률이라고 번역되는데, 그 5년 출생 후 5년 이내에 그 1000명의 영유아 중에서 몇 명이 사망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근데 196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 352명이면 굉장히 높은 숫자로 보입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 뭐 이렇게 목적 없이 한번 데이터 탐험을 해보겠고, 우선 하트 카운트에 제가 이제 로그인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 이제 하트 카운트에서는 분석의 단위를 캠페인이라고 하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그 데이터를 한번 이쪽에 드래그 앤 드랍해서 옮겨보겠습니다. 캠페인은 하트 카운트 웹이나 이 정도로 할게요. 뭐 데이터셋이 크지 않아서 거의 뭐 그 데이터 프로파일링이 거의 실시간으로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그냥 뭐 데이터가 어떤 것이 있고 기본적인 품질 검사를 해줍니다. 근데 뭐 데이터 품질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냥 분포만 보여주고 말았고요. 바로 그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뭐 그냥 저도 이 데이터를 한번 뭐 ED 했던 적이 좀 오래돼서 그냥 요리조리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그 Y축에는 뭐 디폴트로 그 기대 수명이 있었고, 기대 수명하고 한번 그 소득 수준하고 한번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볼까요? 보시면 상관관계가 한 0.63 정도 나왔네요. 그죠? 아, 반면에 그 1인당 출산율, 아이를 몇 명 출산했는지 나타내는 지표를 보면 당연히 음의 상관관계, 굉장히 스트롱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죠. 이 얘기는 그뭐 그쵸. 영유아 사망률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마일은 많이 낳게 되면 아무래도 좀 그 영유아 사망률이 높아지고, 그럼 인구의 전체 기대 수명이 낮아지는 뭐 그런 게 보일 것 같고, 아까 다시 제가 이제 소득 수준을 봤는데, 보통 그 이게 이제 우리가 자연계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 특별한 바이옵시 없이 수집한 데이터에서
약간 이렇게 좀 인위적인 패턴이 보인다면, 그러니까 이 인위적인 패턴이라는 게 뭐냐면 랜덤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 뭐 호미처럼 이렇게 휘어진 게 보이는데 거기에는 뭔가 질서가 있다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규칙이.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의 이제 트릭은 뭐냐면 이 데이터는 모든 국가들의 그 서로 다른 연도의 그 어떤 데이터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기대 수명과 1인당 소득 간의 관계가 양해상관 관계가 있지만 그 이 데이터는 뭐냐? 그 모든 국가의 모든 연도에 대한 그 데이터니까 오히려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면 그 이렇게 한번 일단 해볼게요. 제가 색상을 대륙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대륙으로 나눠보면 아프리카, 뭐 미국,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이렇게 나눴어요. 오세아니아는 뭐 그 호주, 뭐 뉴질랜드 대륙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아프리카만 제가 한번 띄워놓고 볼게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결국에 개별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개별 국가로 다시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개별 국가 내에서 패턴은 이런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앙골라 같은 경우에는 앙골라만 놓고 보면 어 거의 좀 들쑥날쑥했던 것 같아요. 들쑥날쑥했었던 것 같고 그죠? 들쑥날쑥했었던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좀 이따 이제 제가 다른 시각화로 보여드릴 텐데 지금 한 국가만 놓고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해석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 인컴 퍼 퍼슨이 이렇게 높았는데 그죠? 5천 달러, 5천, 6천 달러였는데 굉장히 기대 수명이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결국은 이거는 어떤 시계열적인 부분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제가 퀵하게 한번 연도로 한번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제 속도를 좀만 더 빠르게 해볼게요. 결국에는 뭐 이게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거의 이제 소득 수준, 그러니까 소득 수준은 왔다 갔다 하는데 기대 수명은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게 소득 수준이 기대 수명하고 조금 따로 놀았던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EDA는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데이터를 딥다이브 하면서 질문을 세우고 질문과 맞는 적절한 시각화 방법을 찾아내고 근데 그것들이 이제 어떤 툴이 그 생각의 족쇄가 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 하트카운트처럼 어떤 생각의 어떤 지평을 열어주는 자유로운 툴이 있고 그렇습니다. 뭐 요번에 상관관계가 아니라 뭐 그 기대 수명학이 그 대륙별로 어떻게 달랐는지를 한번 볼게요. 우선 이게 이제 여기서 분포가 나오는데 이제 분포가 생소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요걸 볼게요.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분포를 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박스 플랫이라고 하는 건데 소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오세아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평균적으로 높았지만 그 평균이라는 것은 그 많은 숫자들을 이렇게 평균 낸 대표값이지 않습니까? 그 평균을 그 이렇게 브레이크아웃 하면 어떤 분포가 그 동일한 평균이라도 분포가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여기 본 것처럼 오세아니아는 분포가 굉장히 좁았고 반면에 이 아프리카나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좀 분포값이 굉장히 넓었다. 뭐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95% 신뢰 구간을 표현하는 건데 뭐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많은 경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어, 이거는 뭐 아비어스하긴 하지만 대륙 간에요. 그 기대 수명을 비교하면 오세아니아가 76년 그리고 아프리카가 54년으로 차이가 있었어요. 이건 팩트죠. 평균을 비교해서 차이가 났다는 게 팩트니까 이건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예가 아니라 이제 일상 그 비즈니스 세팅에서는 그래서 야, 이 차이가 좀 일반화할 수 있는 거야. 정말 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게 뭔지도 모르면서 이제 그런 일상적인 얘기들을 하곤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관측된 값이 아니면 이게 그 각각의 국가별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이게 본질이라는 개념이 통계에는 없으니까 이제 통계에서는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풀어야 되는데 그걸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95% 신뢰 구간을 비교해서 이 겹치지 않으면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번엔 좀 극단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이제 대륙을 나누었는데 한번 제가 유럽만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유럽을 선택하고 얘를 국가로 나누어서 그냥 평균을 비교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평균을 비교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일상에서 되게 많이 하는 일들이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단순히 보고를 하고 끝낼 게 아니라 과연 이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거라면 이렇게 좀 분포를 보는 습관들을 기르는 게 좋다. 그래서 똑같은 평균도 같은 게 아니구나. 그런 거. 그러니까 개별 관측값들 내에서의 어떤 다양한 변화들을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한번 시계열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시계열적으로 봐볼 텐데, 일단은 지금 다 묶어서 전체 데이터셋을 한번 시계열적으로 봐볼게요. 하여튼 뭐 그 평균 기대 수명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일이고, 이게 이제 한번 컨티넨트 대륙별로 한번 어떤 그 시계열에 따른 그 평균 기대 수명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게 맨 아프리카이고,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어떤 통념에 의하면 유럽은 옛날도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유럽 뭐 대륙에 상관없이 정말 꾸준히 늘긴 늘었네요. 반면에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가 그 좀 낮은 포인트에서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이고, 아프리카만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아프리카를 한번 개별 국가로 한번 쪼개 볼게요. 쪼개 보면 앙골라, 예. 그래서 이렇게 국가별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패턴을 탐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트 카운트의 여러 기능 중에서 이제 제가 시각화 기능 중에서 그 가장 보편적인 도구인 스마트 플롯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 기대 수명하고 그 1인당 출산율을 이렇게 국가별로 플러팅을 했고, 크기를 인구수로 한번 해볼게요. 인구수로 원의 크기를 이렇게 정해 볼게요. 원의 크기로 인구수를 정하고, 제가 그냥 재미로 이걸 굳이 하는 이유는 그 한스 로슬링의 그 테드 강연을 보면 사람들이 와우 했던 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 시각화입니다. 이 사람이 그 이제 연도별로 이 패턴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런 애니메이션 시각화를 했었는데, 당시만 해도 이런 것들이 거의 예, 굉장히 혁신적인 시각화였죠. 그래서 뭐 하나 딱 집어볼까요? 예.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 연도별로 그 X축은 여자 1인당 자녀 수 출산한, 그리고 Y축은 기대 수명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다른 맥락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뭐 다른 기능 조금 볼 텐데 일단 시각화 기능 하나 보고 제가 얘기했던 하트 카운트의 자동 분석 기능 간단히 언급드리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 ED라는 것이 아직도 비즈니스 현장에서 보고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아요. 아까처럼 뭐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것이 뭐 그 보고 자료에서 가장키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평균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했던 것은 어떤 우리가 평균 중심으로 보고를 하기 전에 뒤에서 자신이 어떤 보고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좀 다양한 관점으로 보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고, 아까처럼 뭐 예를 들어서 평균 기대 수명을 대륙별로 나누고, 그렇죠? 여기서 국가별로 나누고, 뭐 이런 식의 보고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냥 여기 보시면 결국 평균 기대 수명은 평균 63년이었는데 유럽의 아이슬란드가
제일 높았고 평균 대비 뭐 아프가니스탄이 제일 낮았다 이런 식의 보고 아니면 좀 더 좀 이런 시각화를 통해서 그 각각의 대륙별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아프리카가 제일 낮았죠. 아프리카 내에서는 그 뭐 이제 있죠. 센트럴 아프리칸 리퍼블릭 이게 아직도 이제 존재하는 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말라위 같은 나라들 이런 식의 뭐 한 번 더 쪼개볼까요? 뭘로 쪼개보냐면 지금 인컴으로 쪼개볼 텐데 아, 인컴 빈으로 쪼개볼게요. 그러면 다시 아프리카에서 보시면 그 리비아 내에서 그 소득 수준별로 보시면 이 굉장히 낮은 쪽이 좀 낮고 높은 쪽이 높다 뭐 이게 사실은 숫자와 숫자를 비교하는 거라 이런 것이 유용하진 않지만 이렇게 숫자는 결국에 어떤 범주로서 취급하려면 이렇게 비닝 작업을 해서 레인지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제 하트 카운트가 이제 그걸 자동으로 해준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빈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퍼센타일로 나누면 경우에 따라서는 더 해석이 좀 더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중앙 아프리카에 있는 튀니지아는 소득 수준이 20에서 40이니까 이제 차하위가 되겠죠. 인 경우에는 49.77이었고 소득 수준이 40에서 60%일 때는 이랬고 뭐 60에서 80일 때는 이랬다. 여기에 이제 보시면 바텀 20% 그리고 최상위 20%가 안 나온 것은 이제 전체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해당 퍼센타일에 그 적용되는 사람이 그 집단이 이 뭐니 그 튀니지아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뭐 그 자동 분석하는 거 하고 오늘 일단 데모 시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분석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하트 카운트에 이게 궁금해 알려줘야 되는데 저희는 그걸 KP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기대 수명이니까 뭐 시간이라고 정하고요. KPI를 설정하면 여기 보는 것처럼 이 대시보드에 KPI가 생기고 뭐 여기서 그냥 기본적으로 그 드릴다운 같은 거 대시보드를 할 수 있지만 정작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요인 분석이라는 건데 우리가 EDA를 통해서 그 모든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를 다 볼 시간이 없으니 여기서 이렇게 꼭 집어주면 기대 수명의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영유아의 사망률이다. 보시는 것처럼 영유아 사망률이 가장 낮은 거에서 높아질수록 아주 명징하게 떨어지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어떤 통계적으로도 굉장히 유의미하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인당 출산율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여기서 굉장히 높았을 때 살짝 뛴 게 있었는데 이것은 또 따로 띄워놓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보지는 않을게요. 변수 두 개의 조합으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기대 수명의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 두 개를 꼽자면 영유아 사망률하고 1인당 소득 수준이에요. 그걸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X축에는 영유아 사망률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개별 그러니까 영유아 사망률이 동일하다면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기대 수명이 높아지는 것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뭐 마찬가지로 변수 두 개 조합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고요. 요거 말고도 이제 어떤 비교 분석이라든지 우리가 자연어로 패턴을 설명해 주는 것 그리고 최적화를 위한 규칙을 찾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더 궁금하시면 그 저희가 이제 팔로우업 이메일을 보냈을 때 좀 뭐 그 어떤 체험에 대한 계정을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금요일 또 그 월요일 좀 상대적으로 긴 연휴 앞에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오늘은 이제 웨비나의 특성상 좀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세션을 갖지 못한 건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후속 메일 보내드렸을 때 이제 궁금한 점 아니면 뭐 그런 것들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요 정도로 예, 그
마치겠고 혜수님 혹시 더 전달할 얘기 있으면 전달해 주시고 종료해 주시면 되겠네요.